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회복했고요. 2350선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2300선 회복과 2350선까지의 상승,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700선을 단숨에 회복하는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 성장주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삼성전자가 6만전자로 컴백했던 뭔가 좀 기념적인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차분하게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미국 시장 리뷰를 안 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5%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 2.2%대, 다우존스 2.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 우리 시장이 사실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 호조 속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자 서비스 물가도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ISM, 서비스 PMI 위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하락의 재료로 작용하면서 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환율 쪽을 살펴보면요, 25원 하락을 하면서 1243원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쪽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6,500억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은 날 잡았죠. 오늘 1조 3천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뭔가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지난주에 매도한 거보다는 오늘 매도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 오후에 일부만 조금만 매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런 분들께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제가 왜 매도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오늘 만약에 정말 2350포인트 근접했을 때 일부를 매도하신 분이라면은 그런 분들께는 저는 오히려 일부라도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수익 실현을 했고 또 일부라도 현금을 마련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승이 약간 좀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시장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어제도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미국의 12월 CPI 결과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 추세 상승이냐 아니면은 또다시 변동성에 노출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2월 CPI 결과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12일 목요일 날 밤 10시 30분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좀 변화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라도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의 좀 상단 자체는 2300선 이하였어요. 그래서 2300선 이하에서는 계속 사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23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이상에서는 제가 또 굳이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말 CPI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좀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러면은 바로 변동성에 노출이 될 거고요. 만약에 물가지수가 또 예상치를 하회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어쨌든 한두 단계 상승을 하면은 또 2450에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또 어차피 또 1분기 1월달 고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강세 마인드는 유효하죠.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작년부터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의 주식시장은 분명히 상저하고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분명히 강세 움직일 것이라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분명히 하락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부터는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이거를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제가 강하게 사자 정말 2350선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2200선에서 2350포인트까지 150포인트의 상승이 거의 일주일도 안 됐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시장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매도를 해버렸다면은 오히려 아마 못 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인 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종목별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또 이럴 때 좀 차분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6만전자를 회복했어요. 2.8% 상승을 하면서 6700원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 3.4% 상승하면서 86,000원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뭐 상승을 할 때는 거의 코스닥 개별주처럼 지금 강세를 또 보이면서 어느덧 일주일 만에 지난 수요일 날의 저점이 75,000원이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0,000원이 올라버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라도 좀 타이밍을 잘 잡고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이런 좀 큰 기업들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항상 좀 대형주 위주로 언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아모레퍼시픽.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5%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14만 5천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침에 14만원 출발을 했다가 14만 5천원까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승을 이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 소비주로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해서 중국 관련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해제를 논의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좀 뭐 날개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도 오늘은 뭐 좋았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4%대 강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주에 조금 뭐 하락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흑자 전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2,726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전망이 되거든요. 아직 4분기 실적이 완벽하게는 안 나왔으니까요. 전망으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2,726억 원 정도 손실이 전망이 되는데 올해는 4,200억 정도 흑자를 거둘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 제가 계속 들었었죠. 그래서 주요 조선사들이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저는 뭐 그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현대중공업을 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은 9월 달의 저점과 1월 달의 저점 자리 거의 뭐 다중바닥,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런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석유화학 업종,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석유화학 업종, 금호석유 13만 8,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무려 8%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도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올해는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완만한 개선세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은행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주에 대해서는 반등시에 좀 팔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코멘트들을 잘 참고하셨으면은 아마 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